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서입니다. 오늘 12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울 수도권 지방에 비가 아주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눈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 중에는 눈도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 교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매수하면서 시장은 2,000포인트를 힘있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 지표 개선 등 호재도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인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장도 현재 한 20포인트가량 빠져 있습니다. 2,000포인트 회복하자마자 다시금 1980선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떠할지 잠시 후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주요 코너들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한 주간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과 AS 받고요. 장초반 수익 극대화하는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고수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살펴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희 대리가 올해 기준 국내 시장의 PBR은 1배 수준이며 2013년은 저성장의 트라우마를 버려라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감기 환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감기 걸려가지고 코도 막혀 숨도 잘 못 쉬겠고 목이 좀 많이 좀 잠겨가지고 소리가 듣기 조금 거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죄송한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자, 어제 이제 종목까지 그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한 종목, 한진중공업만이 1.4% 빠지고, 나머지 전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3% 이상 상승한 종목은 5.7% 상승을 한 휴원수 태용이 있고요. 한일유화도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테크윙도 1% 상승을 했고요. 야, 이렇게 5종목 가운데 지금 4종목이 상승을 했고 승률이 80%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률도 지금 거의 6% 육박하는데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시초가 대비 장중 고점인데 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태움이라든가 뭐 한일이와 뭐 태영이라든가 어제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 대비 뭐 거의 근접한까지 모습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만큼 좀 저평가 멘트가 있는 다 종목들입니다. 뭐 한일 이화, 테크윙,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4분기 순이익 전망이 되고 특히 이제 저 PBR 매력 0점 PBR 3점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신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예. 아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시카고스는 웰크론 한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크론 한택은 물과 환경, 에너지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그 에너지 절감 산업 설비와 패스토리 설비, 뭐 식품 제약 설비, 담수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이제 웰크론이고요. 이 멤브레인 필터 개발을 통해서 이 담수 설비 부분에서의 그 수직 계열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이 중동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이 자회사 웰크론 강원과의 공동 영업을 통해서 이 중동 플란트 시장에 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뭐 식품 제약 설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설비,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전담하던 시장에서 이 가격 경쟁력과 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자체 보유한 웰크론 한택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산업설비 시장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니치 마켓, 이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능력 확보를 위해서 2008년과 2012년 각각 담수 설비와 EPC 사업, 종합 건설 사업과 또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뭐 이런 매출 비중이 에너지 절감과 식품 제약, 담수 설비에 각각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피 음료 투자 확대 수혜입니다. 이 남한유업이 그 커피 믹스 점유율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서울이와 농심에 신규 진입을 하면서 이 커피 음료 시장 확대와 이 경쟁 심화가
이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를 고객으로 하고 있는 이 웰크론 한택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이런 후발 주자분은 그 오랜 염력의 동서와 달리 이 뭐 설비 조제와 노하우가 부족해서 많은 구축 경험을 보유한 이 웰크론 한택이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남양유업 제조 설비를 웰크론 한택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유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 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600억 원의 규모를 일단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내년도에도 이 큰 규모의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남양유업과 이런 신규 참여자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약업체 업황 회복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식품제약 설비 안정 수주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담설비와 그 오페스 해양 투기 금지 수혜를 줄 수 있는데, 포스코 건설의 대규모 소규모 담설비 납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동 지역 담수압 플랜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부분이고요. 뭐 올해 내년도에도 이 관련 수주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내년부터 육상 폐기물, 뭐 음식물과 산업폐수, 폐수온이 이런 그 해양 투기가 단기적으로 금지되면서 이 투자 시즌으로 이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인 음식물 폐수가 올해 내년 상반기부터 폐수 처리 시설 설비가 구축되기 위한 그 설비 투자가 상당히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수주와 매출 모멘텀이 웰크론한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실적호조가 기관 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이 3분기 이 회원권 매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4분기에도 3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양원 실적에 더불어서 4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0억과 23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8%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내년도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5%와 52%의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 EPS 등에서 현주가 PER 700을 800억 수준이고, 내년도 예상 EPS 등에서 PER 700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 멘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9월 중순 이후에 250만 주 흡매수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담수 설비, 특히 해양에다가 그 오폐수를 투기하는 것이 특히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 그동안 바다에 버렸던 건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금지된다고 하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또 테마가 하나가 또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웰크론한테 목표가 손절가는 어떨까요? 네, 매수가를 추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700원 보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밑에서 매도를 좀 보이겠고, 일단 웰크론한택은 뭐 저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그 정말 독점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 PER 700은 저평가 멘트가 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000원대 이상엔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5,000원 라인시에 손절평하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웰크론한테 오늘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수익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먼저 간단하게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탁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좀 짧게 봐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전일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또는 그 코스피 상승률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모두 1% 넘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조금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현재 롯데쇼핑하고 신한지주 약간 약보합권에서 동시효과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오름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금요일 효과도 있고 해서 마이너스 좀 약보합에서 또 1%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호 대표께서 코스닥 쪽 현재 동시효과 상황 봐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폭 자체가 컸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일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넘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대표가 일단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만큼 액면 병합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배당까지 하겠다.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안에서는요,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CJ 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의 약보합권을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좀 더 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16,800원 정도로 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장이 막 열렸습니다. 낙폭을 그나마 줄여서 다행입니다. 2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12포인트 하락한 199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1.21포인트 하락한 488.94입니다. 자, 정희정 팀장님, 거래소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현재 2000포인트 좀 하회하면서 1990포인트 선에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국내 그 주식형 펀드 유출이 있기 때문에 판매 압박이 계속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선에서는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순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대량으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에서는 본래 이제 2000포인트 넘어섰을 때는 그 차익실현 매물들도 나왔었고 또 2000포인트 그 상회했을 때 항상 국내 그 주식의 펀드에서 유출 항상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향후 좀 단기적인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일 오름폭에 대한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난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11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급감하면서 좀 호재를 보여주고 있고 소매 판매도 증가 추세를 전환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호재성이 대표 지표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세금적인 측면 그리고 지출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의견이 조금 갈리면서 재정절벽 협상이 조금 타결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이제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이슈가 미국 재정절벽 그 관련한 협상 관련해서 타결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아재가 나온다면 같이 좀 장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겠습니다. 지금 컷오프 위치인데 전일 컷오프 위치인 대회에서도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강력하게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마감이 됐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에서 동시효과 때문에도 4천억 원이 유입이 되면서 연말까지 외인들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배당 관련해서 지켜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은 이제 좀 거래소 시장에서 외인들이 약간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 지자체와 은행권 중심의 기관에서 그나마 조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그것들을 상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순위 종목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포스코 전일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225조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위부터 10위까지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 총 합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222조의 그 규모가 하나의 삼성전자 하나로서 좀 주가 그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그 움직임이 좀 더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나마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으로 조금 낙폭 가된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다른 지수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그 위력이 좀 대단한 만큼 언제까지 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을까,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강보합 수준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 광물, 전일 좀 많이 빠졌던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유통 전기가스 업종으로 조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상위권 상한가 종목은 아직 없고요. 214 정도의 214개 정도의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정리합니다. 네, 뭐 수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보합권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IT 부품 분야에 대해서 지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IT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로 보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개인은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지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이 2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91,500원으로 일단 약보합 움직임 지속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이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 자체가 주가가 신고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FPCB 관련주 중에서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골프전 움직임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63,400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1% 남짓한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점검해봤고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원 상승한 1,074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그리스의 추가 지원금 결정과 유럽의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 소식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078달러로 전일 대비 0.0014달러 오르며 마감하였습니다. 유로그룹은 간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344억 유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160유로는 은행 자본화충에 70억 유로는 재정 충당에 113억 유로는 그리스 국채화매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고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연내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창설을 14년 초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유로화는 강세 탄력을 받았으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재정협력 협상이 위험선언을 둔화시키며 강세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 등으로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던 달러원 환율이 연말까지 1,070원이 바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고 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저점 결제 수요 등으로 달러에 대한 추격 매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정협력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S&P가 영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전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것도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72원에서 1,074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은 어떤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0.03포인트 하락한 105.90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은 고용지표 호조와 저조한 실적을 보인 3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 수익률은 전일 대비 3bp 상승한 1.73%를 기록하였는데요. 지난주 미국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34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인 36만 7천 명도 하회하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간밤에 13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진행하였는데요. 낙찰금리가 2.917%로 지난 5월 1일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응찰률 역시 2.50배를 기록하며 지난 8차례 평균인 2.62배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채 시장 역시 재정결벽 우려감 때문에 약세는 어느 정도 제한되었습니다.
국내 금일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1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고 이어진 김종수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폭이 컸었는데요. 이런 영향은 금일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 내부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고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채권 시장은 당분간 주식시장 및 주요국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커플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일 미 국채 시장의 약세는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5%에서 2.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PK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 이득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시장에 임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장마감 직전 동시효과에 상당히 쇼킹했죠.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종가의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010포인트에 좀 근접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100포인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난 9월에는 2,000포인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00포인트를 갭으로 좀 돌파를 했다는 말이죠. 사실 이 갭으로 하락이나 상승을 할 때는 반드시 갭 매우기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 이 9월에 갭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재차 1,858포인트까지 밀리는 형국이 좀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 2,000포인트를 어제 시가인 1,976포인트부터 장 마감인 2,000포인트까지 시가부터 종가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이야기겠죠. 해서 현재 1,986포인트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2,01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유지될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FRB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기로 좀 결정을 하면서 증시에 힘을 불어넣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실상의 4차 양적 완화를 결정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재정 절벽만 잘 넘기면 되는데 일단 이 흐름에 좀 맡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대형주들 거의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IT, 자동차, 조선, 건설, 화학까지 거의 대부분 업종들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빠르게 변하는 업종별 순환매를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잡는 것이 가능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포트는 건설과 코스닥 종목을 나눠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건설주는 14%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좀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이제는 대형주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종목들 더 상승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IT 관련주, 조선, 화학 여러 가지 상승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수를 놓고 대형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굴곡 없이 지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무릎이 어딘지 꼭지가 어딘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중에 업종 골라서 추격해라 따라잡아라 이 말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이 많이 있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도 하락해서 진정이 될 때가 되었다. 정말 고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신 정치 테마들도 이제 매도는 그만하자. 이제는 개개인의 종목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생각을 전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정치 테마들이 바닥 신호가 현재 잡히고 있거든요. 이제는 테마주를 엮어서 움직이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적인 회사의 가치, 즉 실적이나 미래 가치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경복이라는 종목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SNS 관련주로 꼽혔던 이루온 단기 대박 수익 한번 내고서 바로 좀 경복으로 갈아타서 추천드렸는데 추천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어제 또 훈훈한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경봉이 경제와 민주화 관련주로 좀 상승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와 배당 50원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죠. 셀트리온도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좀 선포하면서 회사 측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목표 수익이겠죠.
어제 상한가에 35만 주 가까이 쌓이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1월 8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같지만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최소 500만 주 정도 터져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 주가를 한 4,800원 정도로 드렸는데 이 4,800원대 박스권만 돌파를 한다면 경봉의 주가는 중기적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 실적 위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뭘 해도 수익이 나는 장이 되는데 연말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언제나 당신은 금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는 전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 단숨에 2,000포인트를 강하게 넘었던 코스피는 오늘은 일단 1,980선으로 한 걸음 물러나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끌어준 외국인의 힘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전인미답의 두 자릿수 글로벌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집중해 보고요. 신한금융투자 코스피 2,000포인트 과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2,000포인트 회복을 이끌어준 외국인의 흐름에 집중해보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정치적 고비를 넘어야 산타가 온다. 다음 주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2013년 저성장의 트라우마는 버려라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0.1%로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최대 중국 판매가 이 성과를 견인했습니다. 향후에도 강화된 라인업과 생산 능력 확장, 중국의 반일 감정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 내년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9%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32만 원과 10만 5천 원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위해 4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코스피는 전일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내년부터 공급될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주요 지수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현재 코스피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는데 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고 4분기 기업 실적도 불확실성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0포인트가 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매수할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FOMC 결과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미국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국내 증시의 미국계 자금 유출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외국인들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한편 유로존 불확실성도 경감되는 모습인데요.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이탈리아 정치권 문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재정절벽 민감도는 커지겠지만 그 외의 대외 여건들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장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는 재정절벽 협상의 클라이막스 때 QE4의 파급 효과가 상존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정절벽 협상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부분 타결 혹은 완전 타결 도출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 QE4 결정에 따른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경기 부양 공조 등 요인으로 다음 주는 외국인 주도와의 강세 국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간 예상 밴드는 1960에서 2040으로 내다보고 업종 가운데서는 연말 특수 모멘텀이 있는 IT, 자동차 그리고 증시 신고가 경신에 따른 베타 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증권, 기계 업종 중심의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좀 이때 큰 그림을 좀 그리는 입장에서 거시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저성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의 PER이 약 60배에 달했었고요. 그리고 PBR은 5.7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거품이 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은 주식시장 PER이 10배 수준이고 PBR은 1배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과는 반대로 현재 주가는 채권 수익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저평가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위험자산, 즉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을 보는 저희들의 첫 번째 관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하락하기만 했던 미국의 주택가격이 2012년 들어서 10% 전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1조 5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2013년에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늘고 미국의 내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고용도 확대되는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 가능성은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권 국가들의 경제 고성장과 소비시장 성장 본격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2013년 3월 전인대 이후 서부개발 등 본격적인 투자 국면에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중서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인들의 임금 인상 등 실질 소득 증가를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회복과 소비 확대는 2013년 이후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미 우리나라 수출의 14.1%를 차지하며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을 상회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도 5에서 6% 성장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 상당히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2013년 예상 PER은 9.1배 수준으로 글로벌 PER 대비 30%,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PER 대비 20% 정도 저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시장의 PER이 이머징 시장 대비 20% 이상 고평가됐던 시절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조금 더 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의 기업이익이 상승 반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익 증가라는 측면과 상대적인 저평가에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2013년은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진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1분기 주식시장은 장기 성장의 반복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분기별로 경제 성장률과 한국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아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2013년 경제를 상저하고의 형태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감안할 때 2분기 이후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 시장의 예상 PER은 9.1배에 불과하고요. PBR은 1배에 불과합니다. 국채 금리가 2.8%, 회사채 금리가 3.3% 수준인데 한국 기업들의 ROE는 그 4배인 12%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나 주식이 그 부동산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2013년 상반기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은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고 ROE가 높은 우량 자산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성장이 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버리고 경제 회복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거래소는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2포인트가 빠져서 1990선은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8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상세히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정희정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IT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5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오늘 150만 원은 뭐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일 시장 대비했을 때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외인의 매수세라든가 뭐 기관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매수가 집중되었던 만큼 그로 인한 좀 반대급부적인 현상들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단기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출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지금 뭐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4분기 실적도 역시 개선이 될 것으로 사상 최대를 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OLED나 또 그 대규모 집적 회로 쪽으로도 투자 설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쟁 업체들이 그만큼 또 따라오지 못하고 후발 업체들이 또 감산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또 그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의 그 신고가 갱신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 정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익 안정성 그리고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판매 호조세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에는 신고가 갱신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도 SK 하이닉스 조금 다시 한번 이제 강보합권으로 강세 전환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4분기 실적 호조세에 대한 뭐 호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디램 감산으로 인한 반사 이익 그리고 뭐 낸드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지금 바닥을 쳤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 실적 호조를 이용해서 내년도 또 실적들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강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의 그 저항이 있어서 지금 한동안 그 저항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고점 부근 26,000원 부근을 뛰어넘는다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조금 대비했을 때에는 많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반발 매수자도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좀 가격대 그 약간 단기 박스권의 하단부 가격대에서는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테크인이 그 IT 업종 중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전일 중부 발전소와 함께 가스터비 발전 분야 기술 협력 체결을 맺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삼성 그 그룹주 내에서 아무래도 바닥권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종목이고 키 맞추기 장세를 보여준다면은 추가적인 좀 상승도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수장비 그 업종 중에 자동차 한번 보겠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뭐 최근에 한번 이제 주가 레벨업 이후에는 조금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좀 고점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뭐 이 고점 영역에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뭐 시선에 있어서는 뭐 주의를 깊게 봐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전월 그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의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버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IT 업종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리면서 기아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업종에서의 그 관심이 조금 소외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자동차 업종으로 또 뭐 매기세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이나 성우하이텍 이런 지금 부품주들이 조금 많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SL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이제 뭐 주가 레벨업 했었고 아무래도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익 성장이 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종 보겠는데요. 근래 진짜 뭐 조선업종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거 추세적인 전환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래 상승세가 좀 높았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박스권을 처음 잡아드렸던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부근이 우선 단기 박스권이 될 것이고 이 부근을 돌파한다면은 뭐 기존에 조금 고점 영역이었던
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의 오버슈팅도 나온 만큼 지금은 좀 단기적인 조정세도 예상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단기 추가적인 상승도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만약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지금 매기에 집중되었던 세력들의 이탈이 나온다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좀 보겠는데요. 우선 정유주들,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 뭐 SOE 그리고 화학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유화학 쪽에 업황에 대한 개선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화학업종, 정유화학업종은 중국의 제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제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조업 업체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회복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 화학이나 좀 단기간에 역시 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분에서는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의원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핍니다. 네, 뭐 철강 금속 업종 오늘 조금 약보합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 1% 내외로 빠지는 모습 나타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만큼 철강금속 업종 경기 민감주로 올렸던 주요 원인은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오늘 어느 정도 매도세가 출회가 됨에 따라서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실질 수요를 한번 보시더라도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좀 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느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실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덕목이었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기보다는 추세적인 반등이 진행이 됐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략의 대상으로 삼으셔야지, 이제 손절하고 나가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또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정이 깊어지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삼으시지 매도의 관점으로 삼지 마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1 매도를 하시는 전략, 그래서 쇼커버링을 조금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업종은 넘어가서 기기업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단계라는 거죠. 2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강 금속 업종 1단계가 먼저 가야지 기기업종이 다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에 기기업종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기업종 중에서 만약에 핫토픽을 뽑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가스 관련주, 그러니까 피팅 업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성강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하단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상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가격대 22,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해주겠다,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24,000원 부근인데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차트죠. 그만큼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굳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당연히 실적 자체가 지금 기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셀가스 붐 자체가 지금 성강매도의 주가 추이를 아직까지 지켜주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주로 넘어가서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건설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해외 글로벌적인 이벤트가 없었지만 그래도 건설주가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이면 한번 보신다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GS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주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대를
지금은 가볍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들어왔었고요. 현대건설만의 이슈가 있었다면 당연히 중남미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들 수가 있겠죠. 중남미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수주를 받음에 따라서 지금 그런 모멘텀 자체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대우건설도 어느 정도의 바닥 자체를 지금 다시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 11월 29일이었죠. 일단 나이지리아에서 수주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연말까지 수주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달성됐던 거는 한 70%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생각할 때는 60% 정도만 달성을 할 것이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설업종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금융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약보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수급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금융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11월 달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항상 글로벌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면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자체를 많이 다졌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한번 같이 보신다면 2012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정권 교체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가 재선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글로벌 이슈는 재정결벽이라는 이슈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적인 악재 자체가 지금은 크게 두각될 게 없기 때문에 은행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당연히 투자 심리 자체도 회복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를 더 뽑자면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대선 결과가 남아있겠죠. 그 부분만 안정이 된다면 지금은 일단은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내년을 발판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은행업종이나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롱텀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먼저 통신업종 살펴보겠는데요. SK텔레콤, KT 오늘 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 초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지금 방통위에서 이 3사, 이동통신사 3사에 관해서 과징금, 4억 규모의 과징금을 이렇게 제재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방통위 규제는 또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인 쇼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렇게 연말도 시즌 되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방통위든 이렇게 정부 규제가 항상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미 또 시장에서는 원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또 KT는 연말 배당까지는 조금 보자는 시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리가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요.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LG플러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단기 반등이 좀 나왔지만요. 아무래도 조금 기관이라든가 외인 같은 경우에 현재 SK텔레콤이나 KT를 보시면은 기관 수익급은 SK텔레콤이 조금 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KT는 또 외국인에서 좀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K텔레콤과 KT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유통업 중에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GS 리테일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편의점 규제 출점 관련해서 편의점 그 거리 250m 안에는 출점을 불가피하다라는 규제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을 잡히면서 좀 주가 하락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이 불확실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단기 반등세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분기 그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4분기에는 실적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과 또 기존 점포의 효율성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GS 리테일이 단기적인 조정을 극복하고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현대홈쇼핑이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최근에 조금,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었었는데요. 지금 뭐 거의 계단식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오른 폭에 대해서 오늘의 조정세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지금 롯데쇼핑이나 현대홈쇼핑이나 최근에 이제 쇼핑주들 연말 맞이해서 특히 마진이 높은 의류 업체들의 그런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매 호조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외형 성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내수주 중에서도 쇼핑주들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음식료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로 외인이라든가 기관이 조금 빠르게 돌아서면서 내수주들에서는 그 자금의 이탈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크라운제과라든가 롯데제가 오늘 특히 좀 약세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립식품의 대표적인 제품이 또 호빵이죠. 아무래도 겨울을 맞이했을 때 호빵에 대한 매출이 또 가장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호빵에 대한 그 매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4분기 그 실적에 대한 그 우호적인 시각 때문에 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주들, 내수주들도 역시 민감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커졌고 특히 2,000포인트 선에서는 또 빠르게 민감주들로서의 그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내수주들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는 어떠한지 이상로 위원입니다. 예, 일단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지대한 공을 미치고 있는 오늘 화장품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확대시키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 5%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홈쇼핑에 대해서 또 진출한다는 또 소식도 있었고 그런 부분 자체가 2.6%의 상승폭을 좀 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분야를 같이 보실 건데 IT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후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150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서 거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대체 투자로 인식을 많이 하시고 일단 IT 부품 쪽에 많이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좀 쏠리고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령 납품을 몇 %를 하는지 그리고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를 나타내고 있는지 5%도 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라면 우리는 지금 과감하게 종목을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분야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공통점은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당연히 코스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섹터군에 대해서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 자체를 실적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로 같이 넘어가서 게임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게임빌 같은 경우 오늘 6%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퍼블리싱 게임의 1인자입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 또한 두드러진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대형주를 하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종목을 하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NC소프트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왜 올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당연히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항상 정리할 자리를 다시 준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카지노 업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1%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16,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재정절벽 우려가 부각되고 S&P가 영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약세를 보였고, 현재 코스피도 전면 미국 증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의 악재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급 주체로 부각된 외국인과 보조를 맞추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산타랠리 기대감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이 많이 난 보유 종목을 이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2030선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친환경 가전 전문 기업인 위닉스입니다. 제습기, 열 교환기, 냉온 정수기, 공기청정기, 반도체 열 소자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전 회사를 대상으로 냉장고, 에어컨용 열 교환기와 제습기 등을 직접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치 냉장고나 에어컨이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제습기 1등 기업으로 관련 특허를 선점하고 있고, 고령화 기후변화 때문에 제습기 수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올해 실적이 작년 부진을 털고 턴어라운드 하는 중이라던데요. 네, 2012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1,5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0% 증가한 8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인 투자 증가와 판매 부진에 당기 순이익 적자가 나면서 주가도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반전되면서 최근 기관의 매수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6배, PBR 0.8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매력 구간입니다. 장기적으로 2009년 11,000원 고점 이후 3년간 약세를 보이던 주가가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3,000원대에서 바닥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3,800원에서 3,900원,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로부터 오늘 위닉스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순서 함께 이끌어주신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호가 상황 때는 20포인트 이상 빠지길래 아이고 이 상황이 유지되면 어떡하나 하고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0에서 12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만큼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엿보이고 하니까 좀 기대감 갖고 오늘 하루 증시 진득하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게 우리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서의 전환 흐름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시간,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